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저는 황금 캐는 사람들 팀의 파생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피너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하루가 저번 주에도 그랬었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하락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치시고 힘도 드실 거고, 또 더 걱정이신 부분은 앞으로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라는 점,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상황을 좀 냉철히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점검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겠죠. 자, 2019년 8월 5일 한국 증시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1940선까지 떨어지고 코스닥의 경우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뭐 증권사의 뭐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반등은 없었죠. 역시 반등은 없었고 오히려 오늘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도 한두 차례 정도 더 하락이 될 만한 패턴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들어섰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죠. 뭐 니케이 지수 역시 마찬가지고 홍콩 항생 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뭐 오늘은 중국이 미국산 농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령을 내리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더 확정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사실 일본 간의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경제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죠. 정부는 지금 더 확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중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중재를 해주기를 바랐던 분들이 많으셨겠지만은,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끼어들 이유가 없다. 한일 간에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라고 이제 선을 공식적으로 그어버렸죠. 그래서 조금 이게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달 말에는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5월 달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8월 달의 경우는 이제 한국 비중이 기사에서 보시듯이 0.3% 정도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외인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에는 리밸런싱 적용일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제 외인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악재에 대한 반영은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도 겹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차트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00 지수는 제가 이 시점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을 개파락으로 돌파를 하면서 뚫어버렸습니다. 뚫어버렸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저점까지도 하락으로서 돌파를 해버렸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높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였던 여기서의 상승 시나리오는 이미 물 건너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이 이 시나리오가 깨져버리면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 가지는 어떤 돌발적,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인한 증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코스피가 뭐 미국 지수나 뭐 선진국 지수들에 비하면은 시총이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차트가 어떤 구조가 무너진다. 사실 발생하기 힘든 일입니다. 구조가 무너진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 있느냐? 물론 여기서 만들고 있는 하락의 패턴은 다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마 이 하락의 패턴을 완성시키는 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인데, 만기일 날 어떤 식의 급격한 하락으로서 변동성을 주는 것보다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다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MSCI와 같은 MSCI 리밸런싱, 신흥국 지수의 리밸런싱과 같은 재료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그림이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아직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돌발적인 이벤트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또 다른 하락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 라인은 갭으로 돌파를 했고, 가장 중요했던 이 저점이 깨지면서 오늘 시세가 한 번에 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이미 깨져버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트렌드 라인은 사실 요 트렌드 라인인데, 이제 하락에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내내 이어진 하락을 지탱해준 이 트렌드 라인인데, 여기 다시 한번 테스팅하러 가는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또다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면은 사실 더 아래로 장대 음봉으로서 이걸 뚫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여기 표시해 놓은 230 지점까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30 지점까지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1번도 깨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1번도 깨지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생명선이었다라면은 이 지점이 두 번째 생명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까지 하락으로서 코스피 지수가 돌파를 해버린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코스피는 한국 주식은 한 2, 3년간은 접으셔야 됩니다. 2, 3년간은 접으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냥. 앞으로 회복도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여기서 만들어낸 매물대는 어떠한 큰 경제 위기가 와도 쉽게 돌파를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거는 언젠간 뚫려요. 언젠간 뚫린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1년 안에 뚫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 패턴으로 인해서 좀 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 부분을 하락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1000에서 1100 레인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뭐 교육생을 왜 받느냐, 전문 투자자 코스에 계신 분들 왜 제자로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 자,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저와 같은 파생 트레이더들은 이런 하락 추세에서 굉장히 여기서 증명이 됐죠. 이런 부분에서 다 증명이 된 부분인데, 이런 하락 추세가 한번 나올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기회를 같이 소수의 인원이지만 공유를 하고자 제자들을 받았던 건데, 어찌되었든 이 시기가 저는 빨라도 2020년 하반기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뚫어버리면은 2019년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어찌됐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2020년 상반기에는 재차 하락을 하면서 큰 시세로 뚫어버리는 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뭐 여러 가지들을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포지션을 두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락 패턴을 보고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운 좋게 이번 옵션 만기에 맞춰서 이런 식의 패턴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자,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서 그래도 반등의 시간이 나오는 요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더 내려온다라고 해서 그럼 풀매수 타임이 오느냐, 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주식에 매수로서 접근을 하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 보시듯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미 하락 추세를 탄 추세에서는 사실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모르고, 사실 어떤 큰 구조에 대한 부분이지만 어떤 구조를 다 만들지 않고 하락으로 추세를 이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세. 멈추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상품을 매수를 한다, 매매를 한다,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파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추세를 탄 상품에 대해서 역방향 매매를 한다는 건 사실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6월 시점부터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게 이 지점이죠. 6월. 미국 주식을 차라리 해라. 미국 주식. 아니면 미국 지수 ETF라도 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은 6월달 이후에 상승한 폭에 비하면 사실 큰 부분도 아니에요. 큰 부분도 아닐 뿐더러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하락폭을 키워서 좀 크게 나오더라도 이 시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한 차례 오버슈팅 나오는
차트의 패턴이 눈에 보이실 분들은 보이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차트가 있는데 굳이 왜 하락을 추세를 타고 있는 상품들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심리가 한국 증시처럼 한국 지수처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상품들을 보면은 이게 튀어 올랐을 때, 이게 튀어 올랐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률. 요게 지속적으로 추세를 타가지고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다 요게 튀어 올랐을 때 보상비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게 보는 경우는 진짜 로또 맞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이 변곡이 생겼을 시점에 그 시그널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절대 지금 당장 손을 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짧게 한국 증시 시황 진행을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곡이 나오려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9월달 초까지는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뭐 인버스를 하시든지, 뭐 지금 당장 인버스도 시세가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별로 수익률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 정도 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쉬시고 물론 파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또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 저한테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 특히 뭐 파생,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의 장이 굉장히 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열심히 분석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시장을 접근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장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뉴스들 보면은 이게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전혀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진짜 답이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저희 투자자분들도 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진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파생 상품을 주 전공으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아니고 좀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황 마감 짓도록 하고, 문의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네이버 카페에 환강 캐는 사람들 오셔가지고 가입하셔가지고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달아드리거나 시황 영상 진행할 때 뭐 언제든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